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이번 영상은요, 지난번에 올렸던 이란 관련된 영상에 덧붙여서 저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제르바이잔 소식이었죠. 아제르바이잔을 통해서 이란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뭔가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소식을 전파해드렸고, 그러면서 아제르바이잔의 중요성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의 연계 가능성까지 좀 제시했고요. 이미 아제르바이잔과 다른 중앙아시아 몇 개 나라들과 이스라엘 역시 정상화를 맺은 적이 있다라는 거, 국교 정상화 했었다라는 거, 특히 아제르바이잔과 이스라엘은 더욱더 강력한 전략적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요. 자, 이란은 계속 핵시설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들이 언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을까?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위협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황상도 이해가 됩니다. 가장 최근의 소식만 알려드리면 이란이 견제하는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는 이란의 프록시 파워스가 있죠. 프록시들이 있는데 뭐 헤즈볼라가 있고 뭐 시리아 정부가 있고요. 전 정부예요. 뭐 후티 반군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마스까지 있죠. 그 세력들이 많이 약해졌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역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란은 이 핵시설 등의 공격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효과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배경이 되는 오늘의 이 배경은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핵시설 공격 가능성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에 있는 걸요. 좀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란의 위치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이란은 여러분 너무 잘 아다시피 이렇게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이란도 역시 중동 지역에 해당된다라고 판단되고요. 이란의 그 상황을 보면 주요 민족은요, 아랍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이란 사람들이 중동에 있으니까 아랍인들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동에서도요, 이 비아랍인이 주요 국가가 되는 중동 국가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터키가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있죠. 튀르키예는 그야말로 튀르크족들이죠. 근데 중동으로 분류됩니다. 이란은 페르시아인들, 이란인이라 부르는데 무튼 이 주요 민족이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이지만 그런 페르시아계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거의 7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주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무튼 위치는 그렇습니다. 이란이 여기 있고요. 지금 형광펜이 좀 색깔이가 좀 뚜렷하지가 않아서 네, 여기 있죠. 중동에서도 다소 동부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요. 이란에 경계하고 있는 이 경계선 중에 오른쪽. 제가 하필이면 왜 이것만 껐을까요? 그 동쪽에 바로 우리 유명한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AF로만 표시할게요. 자, 그렇습니다. 탈레반이 지금 집권하고 있죠. 그런 쪽에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란하고 이 대따만한 엄청나게 큰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이게 퍼시안 걸프가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걸프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라비안 걸프, 그러니까 아라비아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합니다. 무튼 이거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뭐 그 북쪽에 뭐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있죠.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같이 있고 레바논 있고요. 사우디에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또 홍해가 있습니다. 여기는 페르시아만 혹은 뭐 아라비아만, 여기는 홍해. 홍해 왼쪽에 이집트가 있고요. 그 밑에 수단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중동 파악할 때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란과 사우디 사이에는 또 유명한 걸프 국가들이 있죠. 이렇게 걸프는 많을 듯 하는데 칼리지라고 그 아랍어로는 말하는데요. 무튼 뭐 쿠웨이트라든지 여기 쿠웨이트,
바레인, 바흐라인이라 부르고요. 카타르가 있고 UAE라고 하는 나라 있죠.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오만 이렇게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있다는 걸 좀 숙지한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란하고 러시아보다 엄청 멀진 않습니다. 이란 바로 북쪽에 붙어 있는 나라는요. 보통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물론 바로 북쪽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카자흐스탄, 그 다음 러시아고요. 이 방면으로 갔을 때 동북쪽으로 갔을 때 우즈벡, 뭐 스탄계열 나라, 러시아 이런 식으로 가고요. 바로 서북쪽으로 가시면요. 카프카스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 조지아, 옛날에 그루지아였죠. 그 위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파악해 주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란에 대한 지리도 좀 파악해 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행정부가 현재 행정부겠죠. 이스라엘의 어떤 이란 핵시설, 뭐 핵 프로그램을 타격할 의지를 이미 알고 있고 여기에 동조하는 옵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와이넷 뉴스에서 가져왔고요.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관련된 뉴스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전문가가 얘기를 합니다. United Against Nuclear Iran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란의 핵시설을 반대하는 어떤 조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책임자가 발언을 했는데요. 뭐 어떤 말을 하냐? 만약 미국이 도운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 그리고 미국의 입장과 이란의 어떤 기대되는, 그리고 뭔가 기대라기보다는 좀 예상되는 그러한 움직임, 입장 이런 것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정치적 지원, 정보 정찰 및 공중 급유 지원, 핵 프로그램 파괴를 위한 첨단 무기 공급 모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야 좀 더 이 협조의 지속성이 커집니다. 정보 정찰 및 공중 급유 지원 거리가 좀 있죠. 이스라엘하고 이란이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착오가 없도록 뭔가 이런 아주 전문적인 걸 하는 것이고, 물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를 좀 컨택을 해서 뭔가 좀 동조를 요할 수는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 파괴를 위한 첨단 무기 공급, 딱 그 시설만 효율적으로 그 타격을 하더라도요, 잘못 타격하면은 그 주변 지역에 막 다 핵 무기 핵 시설도 다 그렇지만 핵 그 우라늄 물질이 막 날아올 수 있잖아요.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닌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기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겠죠. 항상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공격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이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뭐 생각을 하는지를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란 정권이 현재 지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보도 언론 이런 데도요, 뭐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일부 봤을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이란 핵 프로그램 공격 준비 관련된 것들이 존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란 정부 내에서의 불안을 고조시키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현재 미국의 스탠스 지금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은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아이디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을 제일 우선주의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최대한 미국의 유리한 중동 그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선 이란이 핵을 없애야 되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를 지원함으로써 그 조건부로 해서 핵시설을 없앤다라는 걸 하든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오바마 시절 때 했던
그 핵 협상하는 거 있죠. 트럼프 일기 땐 그거를 이제 미국이 나가는 상황이긴 했는데, 자, 두 번째로 이제 무력입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바로 물리적으로 없애버리는 방법으로서 다시 재기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일단 둘 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은 계속 이 핵시설을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미 전략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는 좀 더 찾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뭔가 진행은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 뉴스가 사실은 좀 됐어요. 2월 말에 나왔거든요. 뭔가 지금도 움직임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란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란도 분명히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란은 말씀드렸죠. 그 저번 영상처럼 국가들,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 전쟁에 대한 요소 없애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데, 대내적인 이런 군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죠. 안보를 갖추는 것, 특히 핵시설. 그렇게 이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핵시설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가가, 체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다 보니 핵시설 보안을 위해서 뭐 어떤 갖가지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우선 위협감을 느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더 텔레그래프에 의하면 영국 언론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핵 프로그램 시설 혹은 뭐 탄도미사일 발사대 이런 곳에다가 추가 방공 시설을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란 정부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지켜야 되니까요. 쉽게 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포르도랑 나탄즈에 대해서 중대한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 이르면 2025년 상반기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꼭 발생할 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튼 이제 이란 핵시설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건데, 제가 많이 좀 견제했던 입장은 그 이스라엘도 이란 핵시설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은요, 자기에 대한 적대하는 국가인 이란, 여기에 핵시설이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항상 이란이 정치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카드로 내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없애고 싶어 하겠죠. 상대방, 이 적성국이기도 하고 적국이기도 하겠죠. 그게, 그 존재들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스라엘 역시 안보적인 위협, 정치적인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을 좀 고려했을 때 견제를 하고 싶어 하겠지만, 당장 공격을 해버리면 그 후에 있을 중동의 불안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건데, 공격을 해온 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행정부 바뀌었죠. 트럼프 행정부 바뀌고 뭔가 좀 더 이란에 대해서 좀 스탠스를 세게 나가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화학적 결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텔레그래프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얘기하게 될 건요, 다 더 텔레그래프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중복되는 이 더라는 걸 좀 생략하기 위해서입니다. 핵 시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게 계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공격 이후에 지난해 더 심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죠. 물론 배경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란이 작년에 크게 두 번 공격을 했죠. 이스라엘에 뭐 드론, 로켓, 미사일 엄청 많이 날렸지 않습니까? 4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날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특히 10월에 그 공격에 대응해서 정말 그 작전을 펼쳐가지고 이란의 그 핵시설을 타격한 건 아닌데, 핵시설 혹은 뭐 탄도미사일 발사대 그런 거겠죠? 아주 중요한 무기시설인 건 확실합니다. 그 근처에 있는 방공망을 무력화시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말은요. 자, 계속해서 봤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핵시설 타격 의향이 더 강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압력을 더 넣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우리 그 이란 핵시설 공격할 건데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계산하겠죠. 자, 그러면 또 앞으로 언급하게 될 내용을 좀 이해해서 이란 북부 지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란 북부에 뭔가 중요한 시설이 있나 봐요. 여기에 작년 10월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 어떤 방공망 시설을 좀 무력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여기는 테라하고도 가깝죠. 네, 그런 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따가 이란 북부 얘기가 나올 텐데 대략 이쪽이다. 대략 좀 인지한 상태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지도를 띄워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테헤란하고 가깝다. 여기에도 역시 핵 관련된 탄도미사일 관련된 시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몰라 그 오른쪽 밑에 두었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뉴스 내용이고요. 텔레그래프에 인터뷰를 했던 소식통에 의하면 이란 역시 이 공격에 대한 취약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뭐 이스라엘, 미국이 협작을 해서 이렇게 이란 쪽에 대규모 공격을 가한다. 그러면 여기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란이 현재 방공망 시설 갖추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화시키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건 마찬가지다 인식을 한다는 거죠. 특히 작년 이스라엘 공격 뭐 생각보다 그 많이 알려진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작년에 그 이란에 이스라엘에 날린 10월의 공격 있죠. 그때가 아마 2023년 10월 3일 10월 7일이죠. 10월 7일에 그 하마스 테러로 시작된 공격 그거에 거의 1년 된 시기일 겁니다. 1주년 되는 시기. 아무튼 그때에 이란이 대규모로 미사일 보냈다 말씀드렸죠. 공격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대응이 아주 이란에게는 심각했다는 겁니다. 방공망이 많이 무력화되었다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이 했던 작전 명칭이 회개의 날 작전입니다. 회개의 날 작전이고요. 이게 작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 10월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몇백 개 규모의 뭐 드론 미사일 로켓을 날렸는데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이라고 했죠. 바로 한 건 아닙니다. 한 며칠 지나서 했습니다. 몇 주가 좀 지났을 것 같은데 자, 이 회개나 작전 Operation Days of Repentance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이건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발음을 좀 해보겠습니다. 맵사 예미 드슈바 라고 합니다. 네, 맵사 이게 이제 작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요. 맵사 에미 드슈바 이거는 데이스 복수형이고요. 데이는 요음인데 이거를 복수형으로 했고 문법상 특징 때문에 여기 뭐가 글자 하나 빠졌는데 그거만 일단 됐고요. 디 티주바 이게 repentance 이게 회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10월 26일 날 작년에 있었던 거고 이때 이란의 방공망이 많이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말씀드리는 곳인데요. 이란 북부의 스메난 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란 혁명수비대 발사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공습을 가했던 거죠. 그래서 큰 피해가 있었고 이란이 이것 때문에 지금 핵시설 및 이런 중요한 발사시설이 또 공격받으면은 이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란은 이런 방공시설 개념으로 S-300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 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압도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개 S-300, S-400 이거는 저도 좀 면밀히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알겠는 건요. S-400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방공하기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좀 대규모로 공격이 와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무기인 것 같습니다. 무튼 러시아가 이란하고 사이가 매우 좋죠. 네,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로부터 좀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압력을 좀 가하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에 한국 우주군 사령관이나 봅니다. 여기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중이라 발표했는데 어쨌든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발 중인 겁니다.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언제 이스라엘, 미국이 협조를 해서 공격을 할 줄 모르는데 아직 개발 중이다. 발전 중인데 이미 공격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무튼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뭐 사거리 약 2000km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근처 모평을 공격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은 멀리 날려도 견제,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란이 뭐 예전보다 많이 그 정밀화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네, 그런 것도 한번 볼 만한 건 맞다 얘기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알고 있는 저로서도 이 정도까지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무튼 정리를 하자면 이란이 현재 취약성을 느끼고 위협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회개날 작전 등의 그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해서 복수라기보다는 보복 대응이었죠. 이스라엘로서는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방공망 시설들이 특히 이란 핵시설, 뭐 발사대 이런 근처에 있는 방공망 시설이 많이 약화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고 있는 거고요. 뭐 어떤 위성 사진도 있다고 하던데 뭐 일단은 여기서는 제가 좀 생략을 했고요. 두 번째, 이란의 프락시들, 이란의 어떤 협조 세력들 있죠. 국제적인 헤즈볼라, 하마스, 특히 최근에 전복된 시리아 아사드 정권 다 무력화되었죠. 아사드 정부는 아예 그냥 정부가 없어졌습니다. 헤즈볼라 많이 무력화되었죠.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마스도 거의 괴멸 직전에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또 뭔가 재무장이라든지 무기 증강이라는 의혹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죠. 헤즈볼라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많이 약화된 건 맞다. 즉 뭐냐? 이스라엘이 이란으로 그 전투기 띄워서 날아가는데 중간에 방공할 만한 존재들이 그닥 많지 않다는 것까지 보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플러스가 있겠지만 미국에 대한 어떤 위협감도 있을 건데 무튼 직접적인 것들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라 보면서 바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 무기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란의 핵무기.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력으로 없애든지 아니면 뭐 계속 핵 협상을 통해서 좀 제재를 약간 풀 수 있으면서도 좀 핵무기를 없앤다든지. 근데 아마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란하고 어떤 혜택을 줄 여지를 주고 그러면서 핵무기를 없애도록 뭔가 지금은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자, 그러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로 목표하고 있다.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압박을 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과의 협상, 이걸 선호하겠죠. 아무튼 이게 제일 전쟁을 안 하면서 무력 충돌하지 않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사 옵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란으로서는 매우 압박감을 느끼겠죠. 뭔가 진퇴양난의 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현재로서는 핵시설을 포기 안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는 압력이 지속되는 한, 그러니까 트럼프와 이스라엘 등의 압력 공세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압력 좀 풀면 협상을 할게 이렇게 이란은 얘기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뭔가 경제가 많이 좀 어려워졌죠. 압박이 많다 보니까요. 특히 제재가 많으니까. 하지만 또 핵시설, 체제 유지 위해서 핵시설 개발을 해야 되겠고, 그러한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고, 현재 대통령은 페제슈키안 대통령이죠. 중도파로 알려져 있죠. 하산 로하니의 그 비슷한 성향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시기상으로 더욱더 이스라엘의 공격을 많이 받은, 그리고
이미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등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전시 느낌이 들 거예요. 약간은 뭔가 많이 당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무시를 못할 거예요. 페제슈키안이. 그래서 쉽사리 이 핵시설을 풀고 경제 제재를 좀 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산 루하니 시대처럼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굳이 또 강경하게 나가기에도 당장 오게 될 딱 지금 방공망도 약해졌고 주변 대리 세력도 견제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요. 무력으로.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뭐 하산 로하니의 중도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직전의 정권이었던 어, 라이시 대통령의 어떤 상황과 많이 다르다. 그들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다 이어받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복잡한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란에 대해서 강력하게 딱 훅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꽤 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아마 이 이란의 대통령이 페제슈키안 대통령의 결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위에 있는 하메네이의 태도 그리고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페제슈키안 대통령의 협상 그들 정치 내재 간의 내부의 정치 의견 합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꽤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튼 미국은 계속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란, 니들 어떻게 하면 우린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미국의 실행에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핵 시설 타격 의지를 많이 반영할 것이다까지 보여지는 거죠. 자, 계속 여러분들께 유의미한 소식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수였습니다. 아디오스.